누는 밥을 차리고 그 밥상 앞에서 떠났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물러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함께 어머니는 조용히 불을 켜며 부엌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전날 밤 씻어둔 냄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물그릇에 담긴 찬물이 달빛을 머금은 채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쌀을 씻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물의 감촉이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듯했고 그 물 위로 비치는 자신의 손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 물소리가 싱크대 안에서 고요를 흔들며 낮은 숨결처럼 공간을 가득 채워나가고 있었다. 된장을 푼 냄비가 보글거리기 시작하자 부엌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는 오랫동안 이 집의 공기였고 아침마다 반복되던 작은 의식 같았다. 그 향이 코끝을 스칠 때마다 어머니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밥을 짓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식탁에는 젓가락 한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며느리가 늘 쓰던 그 젓가락이었다. 그 옆에는 며느리가 걸어두고 간 앞치마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햇살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공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부엌 문틈으로 들려오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가 오늘은 들리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없었고 어머니의 귀에는 오히려 냄비 속 끓는 소리만이 크게 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며느리 방 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문고리를 살짝 돌리자 방 안에는 정리된 이불과 비워진 옷장만이 있었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조용한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고 그 공허가 방 안의 공기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방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문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된장국의 향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그 냄새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 어머니는 부엌의 그릇을 하나하나 닦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두 여자의 부엌이 되는 거구나. 그 생각에 괜히 어깨가 펴지고 아랫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신혼의 향기를 품은 며느리가 들어섰다.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허리를 숙였고 그 모습이 어쩐지 순하고 여려서 그녀는 순간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어머니는 새로 산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너 주려고 샀단다.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서.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웃음이 부엌의 공기를 부드럽게 데우고 있었다. 며느리는 요리를 배울 때마다 꼼꼼하게 묻곤 했다. 어머니, 이건 언제 간을 하세요? 국간장은 언제 넣는 게 좋아요? 그 물음이 귀에 맴돌 때마다 어머니는 자신이 세월을 건너 전해주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에게 부엌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공간이 아니라 세대가 이어지는 다리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 시절 그들은 자주 웃었다. 같이 장을 보고 반찬을 나누며 어떤 날엔 저녁 무렵 햇살이 주방 창문을 비출 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져 있었다. 그 따뜻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다름조차 사랑스러워 보이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따뜻함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가기 시작한 뒤부터 집안의 리듬이 달라졌다. 퇴근이 늦어지고 밥은 자주 식어갔으며 어머니는 혼자 국을 덜어 먹으며 요즘은 밥보다 시간이 귀한 세상이구나 하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 허전함을 덮으려는 혼잣말이었다. 며느리는 점점 피곤해 보였고
퇴근 후에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대답을 놓치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곤 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저녁은 제가 할게요. 이제 쉬셔야죠. 그 말 속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 찬물에 젖은 것처럼 식어갔다. 이젠 내 밥상은 필요 없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잔잔히 번져갔고 그날부터 부엌의 공기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국물 끓는 소리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길을 피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식탁 위를 떠돌며 서로의 마음 사이를 멀게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며칠째 며느리의 방 앞을 서성이곤 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걸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걸까? 걱정이 앞섰지만 입 밖으로는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서 멈춘 발끝만이 조심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며느리가 퇴근해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는 그만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 집안일은 다 내가 해야 하는 거니? 그 말은 짜증이 아니라 서운함의 모서리였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지나갔다. 죄송해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짧게 흘러나온 대답 뒤로 두 사람 사이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서로의 발소리가 겹치지 않도록 조심했고 부엌에서도 한 사람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은 잠시 멈춰섰다. 그 사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하지 못한 말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식탁 위 반찬 그릇을 바라보곤 했다. 그릇의 표면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고 그 안에서 며느리의 웃음이 스쳐 지나가듯 떠올라 가슴 한켠이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며칠 뒤 유난히 조용한 아침이었다. 햇살이 부엌 창문 틈으로 들어와 바닥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어머니는 잠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식탁 위에는 깨끗이 씻긴 밥그릇 하나와 그 위에 접혀 있는 흰 종이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종이를 펼쳤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수많은 말이 숨어 있는 듯 했다.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포기 같은 감정이 한꺼번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 글자들을 바라보는 눈가가 서서히 젖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종이를 손에 쥔 채 며느리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다. 옷장에는 옷걸이 몇 개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서랍 위에는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그 사진을 뒤집어 보니 두 사람이 나란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마치 먼 기억처럼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며 방 안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그 빛이 어머니의 얼굴에 닿자 그녀는 눈을 살짝 감았다. 그 순간 코끝에 스며든 국물 냄새가 이상하게도 눈물과 함께 섞여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다.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남긴 종이를 다시 접어 밥그릇 옆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가만히 냄비 뚜껑을 열어 국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다. 국물이 보글거리며 끓어오르자 그 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소리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익숙한 일상의 숨소리 같았고 그 속에서 어머니는 알 수 없는 허무와 잔잔한 따뜻함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햇살이 식탁 위를 스쳐 지나가며
며느리의 자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이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 그릇을 하나씩 치웠다. 젓가락을 헹구며 손끝에 닿는 감촉이 왠지 모르게 가벼워진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기억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물을 잠그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물방울이 수도꼭지 끝에서 떨어지며 스테인리스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멈출 때마다 마음 어딘가의 공간이 조금씩 비워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며 된장 냄새를 희석시켰다. 그 공기 속에는 아직도 며느리의 향이 아주 옅게 남아 있었다. 그 향이 바람을 타고 흐르며 낡은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커튼의 흔들림을 바라보다 작게 숨을 내쉬었고 그 숨결이 햇살 속으로 스며들며 방 안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그날의 부엌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더 이상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냄비 속의 국물은 여전히 끓고 있었고 그 향은 집 안구석구석에 남아 말하지 못한 사랑의 잔향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냄새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다독이며 한 손으로 냄비 뚜껑을 덮었다. 그 덮는 소리가 작게 울리며 오늘 하루의 끝이 어딘가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 위엔 며느리가 남긴 하얀 종이와 식지 않은 밥 한 공기가 있었다. 그 밥은 아직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마음까지 닿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부엌의 시계가 틱, 틱 소리를 내며 고요한 공기를 쪼개고 있었다. 그 리듬이 어딘가 낯설게 들리며 자신의 심장 박동과 묘하게 맞물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리듯 내뱉었다. 그래도 밥은 해야지.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녹아들며 부엌의 한켠에 머물러 있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랑의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며느리가 떠난 지 나흘째 되는 아침이었다. 부엌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온기 안엔 사람이 빠져나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식탁 한켠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젓가락 한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며느리가 쓰던 머그잔이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 잔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입술 자국 하나 없이 말끔한 유리 표면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고 그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반찬들을 바라보았다. 콩자반, 멸치볶음, 그리고 깻잎지 몇 장. 모두 며느리가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그릇에 담긴 반찬이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만들고 있었다. 된장국 냄비를 열었지만 국물 위에 떠오른 얇은 기름막이 며느리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봤다. 맛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듯한 허전함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한 채 한 손으로 냄비를 잡고 멍하니 서 있었다. 불 꺼진 가스레인지 위로 식어가는 냄비가 어딘가 슬프게 보였다. 며느리가 떠나고 집안의 시간이 달라졌다. 아침엔 여전히 시계 초침이 같은 속도로 움직였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려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였지만 식탁에 앉을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식탁 위에 두 그릇을 올려두는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나의 그릇에는 김이 오르고 다른 하나의 그릇은 식어가고 있었다.
그 식은 밥 위로 떨어지는 햇살이 묘하게 차가운 느낌으로 번지고 있었다. 부엌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시간은 며느리가 떠난 그날에서 멈춰 있었다. 냄비를 씻을 때마다 수도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사람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득 며느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떠올랐다. 어머니, 된장은 언제 넣어요? 이건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제가 밥 차릴게요. 그 기억들이 물방울처럼 떨어져 조용한 부엌 바닥 위에서 흩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문득 며느리의 방 앞을 지나치며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마치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 여전히 며느리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 같았고 그녀는 무심코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빛은 손끝을 스치기도 전에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다. 며느리가 떠난 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가게에 들러 반찬거리를 살 때마다 이웃이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며느리 안 보이네요? 아유, 어쩐 일이래요? 그 말들이 악의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엔 작은 비수가 되어 꽂히고 있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짧은 미소를 지었다. 요즘 바쁜가 봐요. 그 한마디로 대화를 끝내며 급히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왔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자꾸만 머릿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지워내려 했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깨가 자꾸만 움츠러들었고 손에 쥔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나면 비로소 어깨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지고 집안의 공기는 더 고요해지고 있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다. 우체통에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짧고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정은수. 그건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하얀 편지지가 한 장 나왔다. 글씨는 조심스럽고 또렷했다. 어머니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매일 밥상을 받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정이었는지 그땐 몰랐어요. 어머니의 국물 맛이 늘 마음 같았어요. 따뜻하지만 오래 식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그런 맛이요. 제가 부족해서 상처드렸다면 죄송해요. 조금만 멀리서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뵐 수 있겠죠. 꼭 건강하세요. 그녀는 그 편지를 수없이 읽었다. 읽을 때마다 글자들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마음 안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종이가 부엌의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마치 며느리의 목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편지의 글씨가 떠올랐고 그 글씨 사이로 며느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다. 부엌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느리게 늘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밥을 지었지만 젓가락을 들 사람은 없었다. 밥이 익는 냄새가 퍼져도 식탁은 조용했고 된장국에 김이 피어올라도 그 향기가 더 이상 사람 냄새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루는 그녀가 쌀을 씻다 말고 손을 멈췄다. 물 위로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피곤한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뒤에 겹쳐 보이는 빈 부엌. 그녀는 그 물 위로 손을 넣어 자신의 얼굴을 흐트러뜨리듯 스쳐 지나갔다. 물결이 일며
잠시 그 얼굴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국을 끓이며 중얼거렸다. 누가 먹지도 않을 텐데. 그 말이 공기 속에 녹아 사라지며 부엌이 더 고요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불을 끄고 냄비를 닫았다. 그 뚜껑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마치 어떤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며느리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녀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먼지를 닦고 이불을 펴며 손끝으로 천을 매만졌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베개를 정리하다가 문득 그 아래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녀와 며느리. 그들은 함께 시장에서 산 과일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참 순하고 맑았다. 그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 웃음이 오래전 봄날의 햇살처럼 느껴지고 그 빛이 마음 한켠을 천천히 비추고 있었다. 며느리가 심자고 했던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마당 구석에 자라고 있었다. 봄에 심은 그 나무는 여전히 작았지만 새순이 조금씩 돋아 있었다. 그녀는 그 나무 앞에 서서 잠시 손끝으로 잎을 쓸어내렸다. 그 촉감이 살아 있었다. 바람이 잎 사이를 스치며 조용히 흔들리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사람의 손짓처럼 느껴졌다. 그 아이가 물은 잘 주고 갔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흘리며 작은 물뿌리개를 들었다. 물이 흙 위로 떨어지며 고요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부엌 불을 켜두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국그릇 하나와 밥 한 공기,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녀는 밥을 먹지 않았다. 대신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공기 속에서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는 부엌 창문 너머로 멀리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며느리의 모습이 아주 잠깐 스쳐가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추울 텐데 잘 지내고 있겠지.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잦아들며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부엌의 불은 꺼졌고 식탁 위엔 여전히 식지 않은 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가가 뜨거웠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코끝에 매캐한 된장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 냄새는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젓가락을 쥐며 다시 국을 한 모금 떠올렸다. 식은 국물의 짠맛이 혀끝에 번지며 한숨 같은 숨소리가 길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바라보았다. 편지 위로 새벽의 바람이 불어와 종이를 살짝 흔들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 그 아이도 나처럼 외로웠겠지. 그 말이 허공에 머물다 부엌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고 있었다. 그 새벽 된장국의 향이 마지막으로 한번 퍼져나갔다. 그 향이 집안을 돌며 빈자리마다 스며들고 있었다. 그 향은 어쩐지 눈물보다 더 짙은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은 채 그녀의 마음 한켠에 천천히 머물고 있었다. 며느리가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다. 달력이 2장이나 넘어갔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식탁 위의 자리는 변함이 없었고 부엌 시계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끓이는 국은 여전히 같은 냄새를 품었지만 그 향이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허공에 머물고 있었다.
밥을 짓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살아있는 것은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며느리의 방 문 앞을 지났다.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둠을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어딘가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먼지를 털기 위해 방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와 방 안을 부드럽게 덮었다. 그 빛은 오래된 사진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녀는 무심코 그 사진을 손에 들었다. 사진 속에는 함께 웃는 두 사람이 있었다. 자신과 며느리. 그 웃음은 가벼웠지만 지금의 침묵 속에서는 그 웃음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쥐며 그날을 떠올렸다. 장을 보러 나가던 날 며느리가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며 웃던 얼굴. 어머니, 봄이네요. 그 한마디가 따뜻해서 그녀는 그날 저녁 밥을 평소보다 한 그릇 더 지었다. 그 웃음이 지금 이 조용한 방 안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날은 장에 나가던 날이었다. 봄이 막 시작되어 시장 입구엔 봄나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나물을 고르며 시장에서 얼굴이 익은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아이고, 어머니. 요즘 며느리 소식 들으셨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소식이라니요? 그 아가씨, 전에 일하던 요양원에서 봤어요. 그쪽에서 다시 일한다던데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나물이 떨어졌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길게 울리며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요양원이라니 다시 거기서? 네. 거기서 어르신들 돌보면서 살고 있다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을 빠져나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걷는 동안 마음속에 오래 묵은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 아이가 거기서 다시 일을 시작했구나.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다. 며느리가 예전에 그 일을 하던 시절,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그런 일은 너무 힘들잖아.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챙겨. 그 말이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편지를 꺼냈다. 며느리가 남긴 그 편지를 처음처럼 펼쳐보았다. 그 종이의 냄새가 여전히 익숙했다. 문득 편지를 접던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다. 연필로 희미하게 쓴 글씨였다. 어머니가 웃으면 밥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 밥상이 기다려졌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녀는 손으로 그 글씨를 조심스레 쓸어내렸다. 글씨가 지워질까 두려워 숨조차 깊이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품에 안았다. 종이의 따뜻함이 피부에 닿으며 그녀의 마음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불을 끄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된장국 냄새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아침 일찍 외투를 꺼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창밖의 풍경이 천천히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다. 어느새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동자는 오래된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하자 햇살이 벽에 닿으며 하얗게 반사되고 있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서야 할까? 그녀는 손에 쥔 보자기를 꼭 쥐었다. 안에는 된장국이 담긴 병이 있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그녀만의 맛이 스며 있는 국물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다정한 얼굴로 물었다.
어떤 분을 찾으세요? 은수 정은수 씨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고 창문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이 오래된 시간처럼 따뜻하게 퍼지고 있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은 여인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그 여인이 바로 며느리였다. 머리카락이 조금 길어졌고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손에 쥔 보자기를 조심스레 들었다. 그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짧은 시선 안에 수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요양원 뒤편의 작은 마당, 그녀는 조용히 보자기를 풀었다.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그 옆에 앉았다. 어머니 오셨네요. 그 말이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밥 좀 같이 먹자고 왔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나눴다. 국을 한 숟가락 떠먹은 며느리의 눈에 금세 물기가 번졌다. 이 맛이 참 그리웠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밥그릇을 돌리며 국물 위에 떠오른 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김이 하늘로 천천히 흩어지며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오해를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마당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마음을 다독이는 듯했다. 그날 제가 미안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냥 쉬시라는 말이었는데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줄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다.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그런가 봐. 누군가 나보다 앞서서 뭘 해주는 게 괜히 불편했나 봐. 그 말이 바람에 섞여 흘러갔다. 서로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늦게 찾아온 이해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며느리의 손이 조심스레 그 위에 포개졌다. 그 손끝의 온기가 느리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 온기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며 긴 시간의 벽을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요양원을 나서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려오고 있었고 그 빛이 뺨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마음 한켠이 묘하게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자 부엌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두 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오늘은 그 풍경이 쓸쓸하지 않았다. 그녀는 냄비를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밥을 짓는 일이 다시 즐겁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조용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며칠 뒤 우체통에 또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봉투가 연한 분홍색이었다. 보낸 사람 정은수. 어머니, 그날 밥상 감사합니다. 국물 한 숟가락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 맛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 제자리에서 살아보려 해요. 어머니도 꼭 건강하세요. 저희 다시 밥상 앞에서 만나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 안에서 국물 냄새가 나는 듯했다. 그 향이 익숙해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날 저녁 부엌의 불이 다시 켜졌다. 된장을 푸는 소리,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그리고 그 속에 섞인 숨결 하나. 그녀는 식탁 위에 그릇을 두 개 올려두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는 며느리를 위한 자리였다.
그녀는 국을 천천히 떠서 그 자리에 올려두었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엌 천장에 닿으며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그 향이 집 안 구석구석을 감싸며 오래된 시간의 냄새와 함께 다시 살아있는 기운을 불러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밥은 나눠 먹는 거였지. 그 말이 부엌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잔잔하게 퍼져가고 있었다. 그날 밤 부엌의 시계는 평소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듯했다. 초침이 지나갈 때마다 집안 어딘가에 남아있던 공기가 조금씩 풀려나고 있었다. 그리고 부엌 가득 퍼진 된장국 향이 그녀의 마음 안에서 오래된 그리움과 섞이며 조용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며느리를 다녀온 그날 이후 부엌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불빛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식탁 위의 밥그릇이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하게 보였다. 그녀는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치며 흘러내렸고 그 물 위로 새벽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물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에 묘한 평안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된장을 풀며 한 번 더 국자를 저었다. 그 향이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며 살아있는 온기의 숨결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 향을 맡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냄새가 그리워졌다는 게 참 다행이네. 그 말이 부엌의 공기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에는 두 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다른 하나는 떠난 며느리를 위해. 그녀는 두 그릇을 바라보며 잠시 손끝을 모았다. 기도처럼, 그리움처럼,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마음으로. 며칠 뒤 봄이 완연해졌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는 새싹이 피어나는 냄새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그건 며느리와 함께 사온 화분이었다. 그 위로 새로운 잎이 돋아나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잎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너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 말이 잎사귀 사이를 스치며 햇살과 함께 번져나갔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부엌으로 향했다. 햇살이 바닥을 비추며 장독대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 빛이 냄비 위로 떨어지며 국물에 반짝이는 작은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물결을 바라보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 냄비 속에는 단순히 된장국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과 용서와 그리움이 함께 끓고 있는 듯했다. 시장 골목도 달라져 있었다. 오랜만에 나선 그녀를 본 상인들이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요? 이제 좀 살만해졌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나물가게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 아가씨 요양원에서 참 성실하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다 좋아한대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마음이 따뜻한 아이라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햇살이 머리 위에서 반짝였고 그 빛이 오래된 마음의 그림자를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거실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걸레를 들고 액자 위 먼지를 살짝 닦았다. 사진 속 두 사람의 웃음이 다시 선명해졌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은 채 그 웃음이 품고 있는 시간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들려왔던 웃음소리, 밥 짓는 냄새, 그리고 부엌을 가득 채웠던 사람 냄새들.
그 모든 것이 다시 집 안으로 돌아오는 듯했다. 그녀는 사진 앞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 냄새를 알아.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사진 속 웃음과 어우러져 잔잔히 퍼지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창문 밖에는 초여름의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당을 쓸다가 우체통 안에 꽂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정은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다. 봉투를 열자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저 이제 요양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이젠 제 밥상도 스스로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국물 맛은 아직 따라 할 수가 없네요. 언젠가 그 맛을 다시 배우러 갈게요. 그날은 제가 먼저 밥상을 차릴게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에 가까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부엌 창가에 걸어두었다. 바람이 들어와 편지 끝을 살짝 흔들었다. 그 움직임이 생명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특별히 밥을 한 그릇 더 지었다. 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깻잎지와 멸치볶음을 곁들였다. 그건 며느리가 좋아하던 식단이었다. 식탁 위에 밥그릇을 2개 올려두고 그녀는 부드럽게 국을 떠서 나란히 놓았다. 부엌 안은 김이 서리고 그 김 속에 따뜻한 빛이 번져 있었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다. 잘 먹자, 은수야. 그 말이 허공에 머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숨결로 되돌아오는 듯했다. 그녀는 혼자 밥을 먹었지만 그날의 밥상은 혼자가 아니었다. 숟가락 소리가 작게 울려 퍼지고 그 울림이 부엌 벽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국물 한 모금을 떠서 입안에 머금자 그 맛이 이상하리만큼 부드럽게 느껴졌다. 짠맛도 쓴맛도 아닌 삶의 맛이 고요히 스며 있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국물의 온기가 가슴으로 번지며 마치 누군가의 손이 다시 자신을 감싸 안는 듯한 따스함이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마당에 나와 장독대 앞에 섰다.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장독대 위에는 새로 담근 된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장독 뚜껑을 살짝 열어 향을 맡았다. 짙은 향기 속에 익어가는 시간의 냄새가 담겨 있었다. 그 향을 맡으며 그녀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이 냄새 참 고맙네. 그 말이 바람에 섞여 달빛 사이로 흩어졌다. 밤 공기가 부드럽게 흐르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따뜻함이 오래전 그 밥상에서 느꼈던 온기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눈부시게 밝았다. 그 빛 아래서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낯익은 발소리가 대문 앞에서 들려왔다. 어머니? 그녀는 놀라서 문을 열었다. 거기엔 며느리가 서 있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그러나 예전보다 단단해진 눈빛이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된장 좀 배우러 왔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그래, 잘 왔다. 이제 너도 내 밥상 주인이지.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불이 켜지고 냄비가 올려졌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된장의 향이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 향 속에는 오래 묵은 오해와 미움이 모두 녹아내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며 부엌 창문 너머로 바람이 들었다. 그 바람 속에 된장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향이 집안을 천천히 감싸며 시간의 틈마다 스며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밥그릇이 서로의 손 사이에 놓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밥은 마음으로 짓는 거더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짧은 대화가 부엌 안의 공기보다 더 따뜻하게 퍼져나갔다.